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됐고요. 지난 주말에 이런저런 후보자 문제로 봉합이 됐습니다. 사이다 정치쇼는 뭐 지난 일은 뒤로 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틀간의 선거 운동 기간에 모든 후보자들이 지금 TK, PK를 방문을 하고 있어요. 특히 TK를 사실 민주진영에서는 굉장히 험지인데 좀 공들여서 가고 있고 가서 굉장히 다양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대구다 대구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TK 우리 뭐 강대규 변호사도 보수에서 대구의 주요성도 있죠. 하지만 네. 또 이재명 후보는 고향이 또 안동이에요. 네. 뭐 안동역에서 네, 그건 뭐 상관없고. 근데 이제 이런 TK가 이재명 후보로서는 고향에서 인정 못 받으면 또 이게 참 기반이 흔들리잖아요. 아무리 민주당의 후보라도 고향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하는 대선 후보. 네. 이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동진 전략으로 TK를 공략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화 과정도 그랬고 좀 삐그덕거렸잖아요. 네. 우선 고향에 신고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일부터는 경기도나 다른 곳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은 집토끼 기반을 먼저 다지는 것이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번 대선이 이제 3자 구도 물론 이제 지지율의 경쟁력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도 따지고 보면은 TK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 속 사정은 다르고 목적은 다르지만 대구다 대구. 제가 또 경주 배시 아니겠습니까? 아 경주 배시죠. 네. 뿌리가 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 흔들리진 않아요. 네. 근데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TK도 중요하지만 과연 외연 확장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 일단 TK 다지고 그다음 다른 지역을 공략하겠다. 이런 보석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제 TK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3명의 후보가 3파전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3명의 후보가 전부 다 이제 TK에 몰려갔다는 것은 TK에 가지고 있는 서사를 좀 가져오고 싶다 이 얘기겠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사를 가져와서 그 후광을 입어서 좀 지지율을 끌어보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변화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어떤 민주당 특히 그렇죠. 본인들이 사실 좌파 진보 정당이지만 지금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분이 공로를 인정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제 중도 확장을 넓히려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역시 우리 지지 기반의 본고장은 TK다. 지지 기반을 다지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TK가 되겠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요. 본인 조부모가 또 이제 경북입니다. 네. 경북 어디더라? 하여튼 경북인데 여기서 이제 본인 이준석. 그렇죠. 이준석 후보의 조부모가 칠곡 그렇죠. 칠곡. 아니 그 칠곡에서 아버지가 아마 경북고등학교를 나왔던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칠곡이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본인 자랐지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핏줄의 고향이죠. 그래서 대구인데 대구에 가서 본인이 지금 약간 이준석 후보가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게 과연 보수 맞느냐, 중도 보수 맞느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확실한 보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TK 갔다. 그러니까 각각 TK 간 것은 다 사실이지만 저마다 이유는 조금씩 다 다른 거지요. 다른 거고 TK에서 지지율 경쟁을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막판에 가면 사실 TK가 어렵습니다. 막판에 가면 전부 다 수도권에 집중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다져서 TK를 먼저 찍고 나중에 서울의 수도권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하나 특징 중인 게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민주당 후보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잘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공교로운 것이 이번에 3명의 대선 후보는 다 TK 인연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던 대선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TK의 상징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제너럴 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박 대통령의 공과중에서 과쪽에 많이 치중을 했단 말이에요. 독재다. 근데 지금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번 이 대구에서의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까지 이준석 후보는 더군다나 사실상 박정희 세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85년생이니까 전혀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성장으로 우리가 현대도 가지고 삼성도 이런 대기업들을 다 가진 나라가 전 세계 별로 없어요. 뭐냐? 기업을 통한 성장은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도 그것만큼은 거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그거는 입증이 된 겁니다. 네. 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 세력이 아니죠. 운동권 세력이 아니고 본인 변호사 활동도 뭐 인권 변호사나 이런 활동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것을 경북이나 대구 지역에서 한 게 아니라 성남 지역에서 뭐 성남 의료원 설치를 하고 뭐 이러한 활동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은 덜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연설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뭐 무슨 독재니 뭐 고문을 했다더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산업화에 대해서는 공은 인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보면 이재명의 망원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의 유해로 보내주자. 옆으로 보내주자. 옆으로 보내주자 뭐 그랬죠. 이러한 말을 2016년에 한 걸로 봐서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자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다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TK를 먼저 간 게 영남 호남을 굳이 나누자면 영남의 인원수가 호남의 한 2배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호남이 한 490만 명이고 영남이 한 1250만 명인데 그럼 수도권에는 2천만 명이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이 왜 수도권은 안 가냐. 수도권 표심은 지금 잡아놔도 달아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대선 후보 그렇죠. 그 대선 기간 20일 동안에. 그런데 영남하고 호남은 지금 분위기를 딱 다져 넣으면 픽스를 해 놓으면 좀 변동 수위가 좀 적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렇죠. 다른 후보가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 선점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다 지금 각 첫째 날부터 TK를 갖고 둘째 날에는 지금 PK에 있으면서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세 후보가 모두. 그렇죠. 제가 PK 말씀을 조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경주 배시면서 또 학교는 PK 지역에서 나왔어요. 절묘하죠, 그죠? 근데 이제 반응이 안 보이네요. 여기 PK 하세요. 여기도 PK에서 경주 배시면서 네. 마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경마다 경주 마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네, 조용히 해주시고. 네, 지금 중요한 것은 PK가 왜 중요하냐면 8년 전 탄핵 국면에서는 문재인 부산에서 득표 1위, 울산에서 득표 1위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PK는 상당히 호남 인구가 많아서 불안한 장소예요. 저는 여기가 김문수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도 TK이기 때문에 네.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PK 지역이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이 된 걸 보면 주로 민주당이었어요. 네. 문재인, 노무현.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TK보다도 더 흔들려서 지금 정치적 기반 자체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네. 물론 총선 때는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위협적인 지역이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PK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PK에서 특히 부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많이 실어줘요. 네. 저는 PK가 윤석열을 당선시켰다. 서울 강남이 윤석열을 당선시켰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부산도 흔들린다. 그다음에 경남도 흔들린다. 더군다나 김경수까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또 여기 울산 같은 데는 더군다나 공업 지역이고 여기는 노조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도 해요. 네. 예전에는 또 민노당 강세 지역이고 정의당 강세 지역.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경고등이 켜져 있는 곳은 TK가 아니라 사실 PK입니다. PK에 지금 당 차원에서 여기에 경남지사를 역임했던 김태호,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지금 현직 부산시장은 현직 부산시장은 선거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전직 부산시장인 허남식, 그 다음에 김태호, 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울산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김기현. 김기현이죠. 네. 이 세 사람이 정말 삼위일체 어벤져스 군단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PK가 지금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뚫고 들어가서 여기에 결집을 시켜야 되는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김기현, 김태호, 그 다음에 허남식 이 세 사람을 빨리 이 결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김문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 주요 인물이 있는데 약간 각 지역마다
뭐 특성을 가진 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대구는 홍준표가 있을 것이고 왕자다. 울산을 보자면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내일 뭐 이재명 지지를 하겠다라는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현직 울산 국회의원이고 우리 당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준 국회의원이고 부산은 이제 육선을 한 조경태 의원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어려운 민주당에서 험지라는 부산에서 한 5선을 하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그 육선 의원도 지금 온라인상에서 한동훈계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사과가 우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그 지역의 인물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약간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아까 TK 얘기하다 좀 넘어가고 TK 좀 더 얘기 드리면은 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얻은 대선 지지율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 21.6%, 그다음에 경북에서 23.8%를 얻었습니다. 근데 어제 매일신문에서 발표 난 거 보면 한길 리서치 의뢰했었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30%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25.1%.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TK에서 얻는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 개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에서 난리 났습니다. 야, 이재명 이제 TK 30% 박스를 넘어섰다,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일시적인 반사의 이익에 불과하다.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단일화에 대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여론조사 왔을 때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하게 되면 1000명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을 계속 전화 돌리다 보면은 좀 중도이거나 또는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비판적이거나 이런 사람들 전화 받는 수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정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가 높다는 거 결국은 무슨 말이냐? 길게 보면 최소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정당 지지율만큼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정당 대 정당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후보에 대한 호감도 이게 조금은 보태면 되지만 결국은 진보 정당이냐 또는 보수 정당이냐 이걸 본인이 정체성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의 지지율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드리면은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이제 TK에서 8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었습니다. 네. 그 저력이 어디 가지 않을 겁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가 TK에서는 윤석열 전 후보가 얻었던 보수의 단단한 지지율을 회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워낙 집안의 갈등이 크기 때문에 보수의 심장이죠. TK로 가서 제가 이제 경주 배신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존심이 상했었을 거예요. 대구 경북은 왜 이렇게 뭐가 엉망진창이냐. 탄핵 국면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데도 이렇게 내부 갈등을 벌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TK는 굉장히 좌절감 또 전반적인 이 보수 정당에 대한 배신감을 가졌을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여론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첫 번째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마치 우리가 호남이 민주당에 표를 거저준다고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이니까 표를 거저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아주 자존심이 강합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특히나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에 대한 자존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국민의힘이 TK의 이 갈등을 고민을 깊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 분명히 TK 발전을 위해서도 분명히 대구 경북이니까 서문시장 가면 방천시장 가면 표 주겠지 생각하지 말고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두 번째. 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일단은 국민의힘에 대한 최근의 비호감 이런 부분들이 높아졌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실제로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고 민주당을 선택한 이 여론조사의 비율이 투표를 하러 갔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정작 투표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쪽으로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TK 이겼다고 해서 부산을 가까스로 PK를 이겼다고 해서 이번 선거를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를 이겨야 됩니다. 자, 지금 이번 선거가 묘한 것이 경기도예요.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이준석 경기도지역구. 경기다 경기. 네. 경기다 경기.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이 지역에서 파격을 가져와야 돼요. 자, 선거는 뭡니까? 게임이죠. 경기죠. 경기도예요.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 어디입니까? 수도권 경기도. 경기도죠. 네. 자, 강대기 변호사의 집과 가장 가까운 도는 어디예요? 강원도 빼고. 경기도요. 경기도죠. 네. 이렇게 경기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경기도예요. 네. 네. 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경기도에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와 제가 가야 되니까 네. 1분만 더 써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뭔가 이번에 좀 더 이 외연이 확장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끌어들일 수도 다시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임기 단축은 모르겠는데 개헌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돼요. 토론회에서도. 마지막으로 뭐냐? 그냥 중산층을 흡수한다? 중산층이 누군데? 저는 명쾌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돼요. 이게 핀셋 전략입니다. 뭐냐? 첫 번째로는 자영업청. 그래서 자영업청 협회 관계자가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전체 노동자의 85%는 비노조예요. 블루칼라. 그러니까 그 블루칼라 노동운동의 전설이라고 하는 김문수가 이 비노조 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MZ세대 노조, 제3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뭐냐? 40대 주부층 다 민주당 성격이 강하죠. 네. 이들을 잡아야 됩니다. 40대 주부층을 잡아야 50대, 60대 이상 주부는 보수 성향이 강해요. 근데 40대 여성들은 working mom, 네. working mom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육아, 그 다음에 출산, 어떻게 또 경력 단절, 경단절 문제를 파격적으로 해결해 주는 김문수의 이 파격. 네. 그러니까 90년생 김용태도 선택했지만 82년생 김지영도 선택할 수 있는 김문수. 이러면 여성표가 와요. 아. 이러면서 이 중도가 와서 5+5+5+1 15%가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55 이재명 35였는데 15가 되면은 15%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김문수가 15% 늘어나면 포인트면 역전한 거죠. 넘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전략이야말로 김문수를 문수다 문수 아. 김덕수가 아니라 네. 김문수로 오롯이 설 수 있는 그 전략이 아닌가. 아. 뉴델리에도 나왔다면서요? 네. 네.